속보, 이강인 향한 폭탄 발언. 솔직하게 말할까요? 엘리케, 벤투, 이영표까지 모두 이강인 향한 한 목소리 폭탄 발언 파장. 디귿디귿. 파리 생제르맹, PSG, 위 미드필더 듀오 이강인과 마르코 아센시오가 마요르카 훈련장에서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이유는 분명하다. 두 선수 모두 마요르카에서 활약하며 정상급 선수로 성장했고 친정팀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강인은 유스 시절부터 스페인 무대에서 뛰었다. 발렌시아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지만 흔들리는 시간이 많았다. 주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출전 시간이 줄어들기도 했다. 팀은 부진했고 감독 경질까지 겪으면서 이강인은 자유계약으로 마요르카에 합류했다. 마요르카에서 기량을 만개했다. 첫 시즌 34경기에 출전해 한 골 3도움을 기록하며 적응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단점으로 지적되던 플레이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수비 가담과 볼키핑 지연을 고쳐나갔고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기 시작했다. 강등 위기에 빠질 수 있었던 마요르카의 성적도 이강인의 활약이 더해지면서 2022에서 23시즌 9위로 올라섰다. 월드컵을 앞두고 벤투호에 최종 승선한 이강인은 2022 카타르 월드컵을 누비며 경험을 쌓았다. PSG 이적 뒤에도 친정팀을 향한 애정은 여전했다. 이강인은 지난 11월 마요르카와 카디스의 13라운드 순영 경기에 방문했다. 이강인은 관중석에서 환상의 호흡을 맞췄던 베리트 무리키와 함께 앉아 마요르카를 응원했다. 현지 매체와 라리가 공식 채널도 이강인의 방문을 조명했고 마요르카 팬들도 그를 반가워했다. 이강인은 PSG 이적 첫 시즌 만에 3관왕에 올랐다. 커리어 첫 리그 우승을 경험했고 트로페 대 샹피온, 쿠프 드 프랑스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이강인은 루이스 엘리케 감독에게 여러 역할을 부여받았고 교체와 선발을 오가며 리그 23경기 3골 4도움,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9경기 1골 1도움, 쿠프 드 프랑스 3경기 출장 등을 기록했다. 트로페 대 샹피온에서는 결승골을 넣으면서 직접 우승을 견인하기도 했다. PSG에서 훌륭한 첫 시즌을 보낸 이강인이 스페인 마요르카로 돌아와 휴가와 함께 새 시즌을 대비하고 있다. 스페인 매체 마르카는 최근 이강인이 마요르카에서 며칠간 휴가를 보낸다. 이번 주 동안 그는 클럽의 허가를 받아 마요르카에서 훈련할 예정이며 마요르카도 그를 환영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고 보도했다. 마요르카에 집까지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몇 달 전 그는 마요르카에 집을 구입했다. 그는 가능할 때마다 섬에 가서 휴식을 취한다. 실제로 이강인은 이미 11월에 마요르카를 방문했으며 휴식기를 이용해 마요르카와 카디스의 경기를 관람하기도 했다 고 설명했다. 마요르카도 이강인을 주목했다. 이번에는 아센시오도 함께였다. 마요르카는 공식 채널을 통해 이강인과 아센시오가 마요르카 훈련장에서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음을 팬들에게 알렸다. 아센시오와 이강인은 현재 PSG에서 뛰고 있지만 모두 마요르카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 강인아 잘 있어. 한 시즌 만에 내쳐진 네 절친 오른쪽 화살표 히어 위고 기자도 메뉴 이적 원하고 있어. 인정. 영국의 기브미 스포츠는 9일 한국 시각 메뉴가 PSG 미드필더 우가르테 영입 협상을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보도했다. 우가르테는 올 시즌 PSG에 합류한 신입생 중 한 명이다. 이강인, 브래들리 바르콜라 등과 함께 PSG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핵심 선수로 분류됐다. 특히 이강인과는 시즌 시작 전부터 시즌 종료 후까지 훈련, 식사 등을 함께하는 절친의 모습으로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스포르팅과 우루과이 대표팀에서 검증받은 우가르테의 기량은 PSG 적응에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됐다. 당초 마르코 베라티의 이탈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공백이 생긴 PSG에서 탁월한 수비력과 넓은 수비 범위, 수비 센스를 모두 보여준 우가르테는 완벽한 대체자가 될 것이라고 점쳤다. 오히려 파비안 루이스, 비티냐, 이강인,
워렌 자이르 에메리까지 4명의 선수를 핵심 중원 선수로 기용하는 비중이 늘어났고 우가르테는 교체 출전 횟수만 증가했다. 결국 시즌 종료 이후 기대 이하의 성과를 거둔 우가르테는 불과 한 시즌 만에 내쳐지며 매각 대상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우가르테를 간절히 원하는 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다. 맨유는 이번 여름 카세미로, 크리스티안 에릭센, 스콧 맥토미니 등을 내보내며 새롭게 중원을 구성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우가르테를 영입해 코비 마이노와 함께 새롭게 3선을 구축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인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도 맨유와 PSG는 협상 중이다. 두 구단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우가르테는 매물로 나와 있다. PSG는 우가르테를 통해 큰돈을 원한다. 선수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에 갈 의향이 있으며 이적을 원하고 있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지 못해도 맨유에 갈 생각이 있다라고 밝혔다. 맨유로서는 확실한 중원 보강을 위해 우가르테의 다른 구단이 관심을 보이기 전 영입을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PSG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았던 우가르테가 맨유 이적으로 반전을 만들 수 있을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3. 이미 다쳤는데 돈이 무슨 소용. 교수님 살인 태클에 6주 아웃 오른쪽 화살표. 매일 3천만원씩 보상할게. 영국의 트리뷰나는 9일 한국 시각 유럽축구연맹 우에파가 페드리의 부상으로 인해 바르셀로나에 보상할 것이다 라고 보도했다. 바르셀로나 미드필더 페드리는 최근 유로 2024 8강전 스페인과 독일의 경기에서 끔찍한 부상을 당하고 말았다. 이날 경기에 선발 출전한 페드리는 전반 8분 경합 상황에서 토니 크로스의 무리한 태클로 부상을 당했다. 태클 직후 다시 일어나는 모습도 있었지만 곧바로 다시 주저앉으며 그라운드를 떠나야 했다. 스페인 왕립축구연맹은 페드리는 왼쪽 무릎에 2등 급내측 염좌 판정을 받았다. 그는 이번 유로 대회가 끝날 때까지 동료들과 함께할 예정이다 라고 복귀에 6주 정도 소요된다고 발표했다. 크로스를 향한 비판도 쏟아졌다. 이날 경기 독일의 패배로 현역 은퇴가 결정된 크로스는 자신의 태클로 페드리가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쾌유를 빈다. 페드리를 다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빠른 회복을 바라고 최선을 다하길 빈다. 너는 훌륭한 선수다 라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페드리도 곧바로 고의가 아니었음을 알고 있다며 크로스의 행동을 용서했다. 예상대로 6주 이후 바르셀로나에 돌아와서 훈련에 돌입한다면 시즌 개막 전까지 경기력을 회복할 시간은 있지만 바르셀로나로서는 부상 문제가 끊이지 않던 페드리가 다시 부상으로 이탈한다면 그의 회복 기간이 길어진다면 바르셀로나로서는 다시 한번 부상 악령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다. 페드리는 지난 2023-2024 시즌에도 3차례 부상으로 25경기를 놓쳤다. 상심에 빠진 바르셀로나는 유로 대회 도중 발생한 부상이기에 페드리의 부상에 대해 우에파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예정이다. 다만 그의 주급과 경기 영향력을 고려하면 너무 적은 금액이다. 다만 바르셀로나로서는 만족스러운 보상이 아니다. 페드리가 복귀 이후 이번 부상으로 인해 다시 추가적인 부상을 당한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부상 기간이 길어져서 매주 14만 3,500유로, 약 2억 1,400만원을 받더라도 페드리의 주급인 18만 유로, 약 2억 7천만원에 대한 손실은 발생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핵심 전력을 잃는 것 자체가 우승 경쟁팀 바르셀로나에는 치명타다. 레알 마드리드 레전드 크로스의 마지막 태클 한 번이 다시 한번 바르셀로나를 슬프게 했다. 4. 유로가 월드컵보다 어렵다. 음바페 23슛 오른쪽 화살표 0골. 대구력과 함께 유로 마감. 스페인 프랑스 2에서 1로 꺾고 결승선 착. 유로 리뷰. 킬리안 음바페 레알 마드리드가 이끄는 레브레 프랑스 축구대표팀이 10일 한국 시각 독일 미넨 푸스발 아레나 미넨에서 열린 전차군단 스페인과 유로 2024 준결승에서 스페인의 16세 특급 라민 야말 바르셀로나에
일격을 당하며 1대2로 역전패하며 탈락 고배를 마셨다. 2017년 국가대표로 데뷔해 1년 만인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프랑스에 20년 만에 우승을 안기고 2020에서 2021 시즌 유럽 네이션스 리그를 제패한 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음바페는 커리어 첫 유로 우승의 꿈을 다음으로 미뤘다. 온 국민의 기대를 받는 슈퍼스타답지 않게 지독한 부진으로 체면을 구겼다. 조별리그 첫 경기 오스트리아전에서 상대 수비진과 충돌로 고뼈가 골절되는 중부상을 당한 음바페는 안면 보호 마스크를 착용한 채 복귀했지만 시야 방해 등의 문제로 제 능력을 펼치지 못했다. 음바페는 결국 이번 대회에서 이날 포함 총 23개의 슛을 쏘고도 필드골로 단 한 골도 넣지 못하는 굴욕을 겪었다. 1980년 기록 집계 이후 유로 2004에서 24개의 슛으로 골망을 흔들지 못한 데쿠, 포르투갈, 이후 가장 많은 슛으로 골을 넣지 못한 선수로 등극했다. 23개의 슛으로 골을 넣지 못한 아이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알나스르를 한 개 차로 따돌렸다. 조별리그 최종전 폴란드전에서 페널티킥으로 유로 데뷔골을 넣은 점에 위안을 삼을 법하다. 이번 대회 최종 기록은 5경기 464분 출전 1골 2도움이다. 프랑스는 유로 2000 이후 유로 무관을 24년으로 늘렸다. 자국에서 열린 유로 2016 이후 2대회 연속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반면 스페인은 프랑스전 포함 6전 전승을 기록하는 놀라운 상승세로 유로 2012 이후 12년 만에 메이저 대회 결승 진출의 쾌거를 이뤘다. 유로 2008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유로 2012에서 메이저 3연패를 차지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던 스페인은 잉글랜드 네덜란드 승자와 오는 15일 결승에서 우승을 다툰다. 이번 대회 내내 기대를 밑도는 경기력으로 일관하던 프랑스, 디디에 데샹 감독은 부진했던 플레이메이커 앙투안 그리즈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선발에서 빼는 강수를 뒀다. 음바페, 랑달 콜로무아니, 우스만 덴벨레, 이상 파리 생제르맹, 로 스리톱을 꾸렸다. 아드리앙 라비오, 유벤투스, 오렐리앙 추아메니, 레알 마드리드, 은골로 칸테, 알 이티아드, 로스리미드를 구축했다. 중원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질스 쿤데, 바르셀로나, 다옅 우파메카노, 바이에른 미넨, 윌리암 살리바, 아스널, 테오 에르난데스, AC 밀란, 가포백을 맡고 마이크 매냥, AC 밀란, 이 골문을 지켰다. 이에 맞서는 스페인은 알바로 모라타, 아틀레티코를 원톱으로 세운 4-2-3의 1 포메이션을 빼들었다. 16세 특급, 야말, 다니 올모, 라이프치히, 니코 윌리엄스, 아틀레틱로 공격 2선을 꾸렸다. 올모가 부상 낙마한 페드리, 바르셀로나 위 공백을 메웠다. 로드리, 맨시티와 파비안 루이스, 파리 생제르맹가 어김없이 중원을 지켰다. 라이트백에는 변화를 줬다. 최고령 케일러 나바스, 세비야가 선발로 출전했다. 나초, 알 콰드시아, 아이메릭 라포르트, 알 나스르, 마크 쿠쿠렐라, 첼시가 포백을 꾸리고 우나이 시몬, 아틀레틱 이 골키퍼 장갑을 꼈다. 전반 9분 이강인 동료 콜로무아니가 이른 선제골을 넣었다. 지난 시즌까지 PSG에서 한솥밥을 먹은 음바페가 상대 박스 좌측에서 띄운 크로스를 콜로무아니가 문전 앞에서 강력한 헤더로 연결했다. 상대 허를 찌른 음바페는 해맑은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다. 이날 경기에선 답답한 마스크까지 벗어던지고 경기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음바페의 미소는 점차 사그라들었다. 21분, 베이비 메시 야말이 아크 정면에서 골문 좌측 상단을 노리고 찬 왼발 가마차기 슛이 그대로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번 대회 최고의 센세이션으로 불리는 야말은 앞서 비슷한 슈팅을 여러 차례 시도해 번번이 실패했지만 중요한 경기에서 유로 데뷔골을 폭발했다. 16세 362일의 나이로 득점하며 유로와 월드컵을 통틀어 최연소 득점 기록을 갈아치웠다. 종전 기록은 브라질 전설 펠레가 보유한 17세 239일이었다.